네, 경마팬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저는 윤기자 윤정훈입니다. 자, 2023년도 5월이 시작이 됐고요. 5월의 첫째 주 경마 주간에 첫 번째 경마 1인 5월 5일 금요 경마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이고 이래저래 5월 달에 아마 많은 행사가 있을 텐데요. 우리 팬 여러분들 어쨌든 5월 한 달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월 5일 금요 경마 부산 8개 경주, 제주가 또 8개 경주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제주 경마가 보정 경주가 시행이 돼요. 지난주에 또 경주 최근에 그 경주 취소가 된 경주가 있었죠. 지난주도 있었고요. 뭐 4월 달에도 한 경주 있었고 해서 어쨌든 제주 경마가 또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이번 주만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제주 경마가 8개 경주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사실 이 5월 5일하고 5월 8일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끼어있는 이 주간에는 뭐 경마를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좀 저배당 흐름이 많았던 그러한 경마 주간이긴 한데 매년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 최근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경과 중단이 되고 그 이후에는 그러한 공식이 많이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번 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출전도도 좀 조촐하고 해서 글쎄요, 좀 어느 정도 인기만 안에서 끝나는 그런 경주가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다 보고 편성을 들여다 보니까 뚜껑이 열리고 편성을 좀 제가 들여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무엇보다 지금 염려스러운 게 뭐 경주 편성이나 경주마의 능력 외에도 지금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벌써 불량주로이고요. 지금 제가 방송 찍는 이 시간이 목요일 오전인데 제주 경마장은 벌써 불량주로고, 아직 부산은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은 오늘 오후 늦게나 비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내일 금요 경마 5월 5일 금요일은 뭐 비바람이 몰아친다라고 해요. 바람도 상당히 많이 강하게 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날씨적인 그런 변수가 또 당연히 경주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뭐 5월 5일 어린이날 또한 5월 8일 어버이날 이 주간 경마 주간에 결코 쉬운 경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쨌든 서울과 부산과 서울 또한 제주까지도 이 날씨적인 그런 영향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특히 뭐 주로 파악을 우선 잘 하시는 게 우리의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저 또한 그러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들여다보면서 여러분께 좋은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쨌든 제가 뭐 좋은 결과도 많이 좀 만들어냈었죠. 지난주 특히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또 99 배당을 하나 잡았습니다. 일요일날 4월 30일 일요일 상경주에서 제가 이 허밍버드란 마필을 제가 방송에서부터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좀 드렸고, 그래서 허밍버드를 아예 중심에 놓고 레드 태풍까지 연결시켜 드리면서 쌍승식 200배짜리도 적중을 좀 만들었고요. 잠시 후에 사경주 이후에 제가 지난주 적중 내역 한번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그런 짤막한 그런 방송 콘텐츠도 하나 올려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예상감이 많이 올라와 주고 있고, 또 이번 주도 준비를 잘한 만큼 뭐 아무리 뭐 날씨가 우리를 좀 괴롭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이겨내면서 지난주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꼭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승부처 말씀드리고요, 바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부산은 전반부 3경주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3경주, 5경주, 후반부 7경주, 8경주까지. 그래서 부산 4개 경주, 3경주, 5경주, 자, 7경주, 8경주 이렇게 4개 경주가 승부처가 되겠고, 7경주가 메인입니다. 부산 7경주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5경주, 8경주, 자, 2개 경주는 준메인 승부처다.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 8개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처를 한 3개 경주는 가져가야죠. 8개 경주 중에 3개 경주는 힘을 실어 붙어 봅니다. 제주는 4경주, 6경주, 7경주, 제주는 4, 6, 7이에요. 제주 4, 6, 7 3개 경주고요. 지난주도 제가 제주 금요일날 메인 승부처 짭짤하게 좀 20배 넘는 배당 잡아냈었는데, 자, 제주 경마 4경주, 6경주, 7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이 3개 경주 중에 저는 제주 6경주를 메인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를 메인 승부로 가져간다라는 거 미리 여러분께 공지를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서두에 여러분께 승부처 공지를 좀 드렸고요.
자, 부산 8개 경주 들여다볼 거예요. 부산 1경주부터 전적표 보면서 한 경주 한 경주 배팅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5일 금요일마 부산제 1경주 부산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요, 인기를 얻고 있는 마필 한둘 좀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경주에 인기마를 팔리는 마필이 3번마 황호장사예요. 사실 4월 9일날 뛰었던 이 데뷔전의 이 편성이 꽤 강한 편성이었습니다. 편성 꽤 강한 편성이었어요. 센 놈들하고 좀 붙었는데, 그 경주에서 초반에 어쨌든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으면서 일단 전개가 좋지 못했었죠. 전개가 썩 좋지 못했었는데, 마필이 아직 뭐 실전에 정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또한 힘이 좀 덜 찬 그런 상황 속에서 주행 중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주행 중에 많이 흔들리는 주행이 흔들리면서 외곽으로 사행도 좀 했고요. 좌측 외측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주행을 좀 보였어요. 그러한 모습이 좀 많이 좀 안타까웠는데, 자, 어쨌든 실전을 좀 거치면서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3착을 차지해주는 그런 끈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직전 대비 조교 강도를 좀 더 끌어올렸고요. 당연히 뭐 지난경 실전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했고, 이번에는 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병합을 하면서 또 이래저래 주행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상위 등급 마필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준비를 잘 했습니다. 워낙에 상대들이 뭐 보여준 걸음도 없고요. 아직 전력이 미비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황호장사 뭐 선행도 유력하고, 선행을 일단 뭐 내주더라도 충분히 여기선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을 일단 믿고 가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을 축으로 놓고 후착을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후착권 중에서는 일단 이 5번 마필 아리온킨이라는 마필, 권진한 마주죠. 권진한 마주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기수를 했어요. 기수 출신 마주가 되겠는데, 권진한 마주가 되고 아직 말이 2마필밖에 없습니다만 보유마가 아직 뭐 입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어쨌든 이 아리온킨 지난 경주 3착을 하면서 힘이 서서히 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뭐 3번 5번 이두가 가장 제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역시 중심만은 3번 황호장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일단 뭐 이 3번 황호장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기본 중심으로 해서 후착을 정지를 하겠고요. 후착권의 영순위는 일단 5번 아리온킨 기본을 보고 있고, 그 외적으로 현장에서 또 다른 입상 후보를 잘 엮어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일단 어렵게 들여다보지 않겠고요. 믿는 마필 3번을 중심으로 해서 후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마 부산 제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제 2경주는 6등급 1300m가 되겠고요. 자,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뭐 4번 마필 스페셜리스트 하고 7번 아델 호랑이, 이 이두가 좀 세게 팔려요. 근데 이 스페셜리스트나 아델 호랑이, 이 이두가 어쨌든 상대들보다는 좀 더 전적표상 또한 보여준 전력상 좀 낮기 때문에 얘네들이 팔리는데, 사실 스페셜리스트도 지난 경주 인기 2위로 팔리고 뭐 상대가 좀 강한 면모가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이건 결코 제가 볼 때 센 마필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버티는 정도지 뭔가 좀 탄력이 시원하진 않아요. 그쵸? 폭발력이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주 딱 보고 이거 센 놈은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이 아델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마방에서 기대치가 꽤 있었던 마필인데 거세까지 하면서 전력 변화를 위해서 많은 그런 신경을 좀 썼는데, 결론적으로 실전에서 걸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3월 24일 인기 1위로 팔리고 부러졌고, 지난 경주도 인기 2위였어요. 그러니까 마필 잘 만들어 놓고 마방에서도 기대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인기 1, 2위로 팔리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아델 호랑이도 지금 9번, 지금 10번째인데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스페셜리스트 아델 호랑이 애매한데, 얘네들은 일단 뭐 안고는 가십시오. 뺄 수는 없는 마필들이 합니다만 결코 센 놈들은 아닙니다. 편성상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단 마필 순수 능력은 이렇게 센 마필들은 아니다. 뭐 이게 저의 결론이고, 일단 제가 한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3번만 록스란 마필인데요.
이것도 록스가 지금 인기 한 4, 5위권으로 좀 팔릴 텐데, 이게 3월 19일 날 권오창 기수가 기승해서 3차까지 올라오면서 막판에 뚝심을 보이면서 3차까지 올라오면서 분명히 가능성을 보였어요. 그 이전에는 정말 마필이 제대로 된 능력을 안 보이다가 이때 딱 변화가 왔습니다. 이때 딱 변화가 오면서 4월 14일 날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졌는데, 이날 김동현 기수가 계속 외곽 전개를 했어요. 후미권 외곽 전개를 하면서 취입을 했는데, 외곽에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너무 외곽으로 돌았고요. 그러니까 전개적인 불리함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아침이 좀 남았었는데, 이때 3월달은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안쪽을 파고들었고 4월달에 4월 14일은 외곽을 돌면서 외곽 전개 아쉬움이 남았는데, 어쨌든 끝걸음이 여러 건 남았었어요.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성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조교 때 모습 보니까 마필이 근성이 있더라고요. 근성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많이 올라온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남겨놓고 있는데, 이거 안쪽에서 파고든다면 이거 재밌어요. 그래서 글쎄요, 불량주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막 과연 취입이 통할 수 있을지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록스의 막판 한 발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복병은 전 3번마 록스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3번마 록스는 3복순시까지 꼭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 2경주에서 좀 뒤에서 뛰는 마필들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라면 꼭 3번마 록스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3번마 록스로 한번 저는 이번 경주에 그나마 짭짤한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서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2경주는 3번마 록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록스를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부산제 3경주입니다. 자, 국내산 5등급 1300m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금요일 부산 첫 번째 승부처예요. 자, 8마리밖에 뛰고 있진 않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쉬운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의외성이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인기마 두 마필이 눈에 들어옵니다. 1번마 머니케이스, 5번마 원더풀 어필. 자, 머니케이스는 게이트 이점을 통해서 안쪽에서 선행을 가려고 하겠죠. 지난기가 1600m에서 편성이 강해가지고 외곽 돌면서 무너졌습니다만, 이번에 1번 게이트예요. 김혜성 기수 악랄하게 앞에 가서 버텨낼 겁니다. 자, 5번마 원더풀 어필은 지난기도 막판 취입 탄력이 상당히 시원했었던 마필이죠. 아주 시원하게 막판 날라 들어오면서 체격에 비해서 아주 탄력이 시원했었습니다. 우승을 차지하고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인데, 자, 1번, 5번은 지금 최저 배당을 팔립니다. 1번만 머니케이스, 5번 마필, 원더풀 어필. 글쎄요, 원더풀 어필은 일단 취입마이기 때문에 과연 연투가 가능할지. 일단 체격도 작은 마필이라 분명히 편성에 따른 그런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상대가 좀 강해진 측면이 제가 좀 걸립니다. 그나마 1번만 머니케이스는 안쪽 게이트에 거리가 내린 측면이 있어도 1번은 어느 정도 인정이 좀 되는데, 1번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뺄 수 없는 마필로 보고 있는데, 5번만 원더풀 어필은 좀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1번, 5번은 조금 위험한 막건을 좀 보고 있습니다. 1번, 5번 제가 볼 때 낮은 저배랑 팔리는데, 1번, 5번 저는 좀 위험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마필 딱 한두만 말씀 좀 드릴게요. 태양신기는 팔리는 마필, 이건 인기 마필이고요. 바로 이 7번만 닥터콩돌이, 이거 안 팔리는데 요거 제가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결정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한 발이 남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도 제가 볼 땐 선두권하고 거리차를 막판에 많이 좁히면서 여력을 남겼고, 사실 강한 편성 속에서 앞선에서 끝난 그런 경주였습니다. 하늘지왕이라는 마필이 인기를 좀 얻었었는데, 얘도 못 올라오는 그런 가운데 닥터콩돌이가 막판에 보여줬던 그런 탄력감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시원했었고, 일단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걸음이었고요. 자, 얘한테는 제가 볼 때 100m가 늘어난 거리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최근에 매번 좀 거리가 좀 짧았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2월 10일 날은 사실 좀 편성이 너무 강했고, 그쵸? 오케이스타, 이게 센 놈이에요. 센 놈이었고, 사바도 센 놈이고, 앞선에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이 닥터콩들이 거리도 늘었고 8마리밖에 뛰지 않고요. 충분히 제가 볼 때 취입 한 발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신윤석 기수가 최근에 기승감이 많이 좋기 때문에 아주 기승한 데 있어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기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교 상태도 좋습니다. 7번마 닥터콩돌이, 요거 제가 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상경주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여러분께 추천드린 마필은 7번입니다. 7번마 닥터콩돌이. 자, 그래도 이 7번마 닥터콩돌이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번 제 금요일 부산제 상경주는 상경주 첫 승부처인데, 여기서 한번 짭짤한 배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7번마 닥터콩돌이 강하게 추천드리겠고요. 어떤 마필과 조합을 해야 될지 현장에서 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금요 경마 부산제 3경주는 강승부처입니다. 현장 속보 꼭 참여해 주십시오.
자, 부산제 4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모두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 1번 마필 골든 웨이브, 2번 하늘지와, 1번, 2번이 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마필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골든 웨이브 선행 가려고 할 것이고, 뭐 하늘지와는 따라갈 텐데, 하늘지와는 지난 경주 10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의 그런 아쉬움을 좀 크게 남겼었죠. 막판에 뭐 탄력 발휘를 했었습니다만 여력만 남기면서 앞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못 올라왔죠. 자, 그래서 안쪽으로 포진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얘한테는 당연히 절의 찬스죠. 그래서 안쪽 1번, 2번이 기본적으로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죠? 1번, 2번이 손잡고 들어와도 할 말은 없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자, 골든웨이브 선행 가야지 버티는 마필이죠. 그렇죠? 당연히 앞에 가려고 할 것이고, 하늘지향도 이번에 좀 더 빠르게 앞선에 붙어갈 겁니다. 여기에 3번마 담양의 신이란 마필도 지난 경주에 선두권에 붙어가면서 버텨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장을 하려면 앞에 가는 조건이요.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안쪽 1번, 2번, 3번 다 선두권에 붙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4번마 태양은뜸도 뭐 선두력을 잇는 마필들이고, 스카이 제주양도 서순 기수가 어쨌든 선두권에 빠르게 붙어갈 것이고, 선두권이 좀 싸울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뭐 4번, 6번까지도. 가장 유력한 입당 후보는 1번, 2번이 맞는데 1번, 2번은 뭐 뺄 수 없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 경기 아쉬움을 크게 남겼던 2번만 하늘지향이 의지는 가장 세게 나와주고 있어서 2번을 좀 더 좋게 보는데, 이제 문제는 앞선이 만약 싸워서 경합이 펼쳐진다라면, 그렇죠? 줄어도 젖어 있겠다. 무조건 앞에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선두권이 만약 경합하다 보면 누구한테 이익이 가겠느냐.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그 마필이 복병인데, 자, 이번 경주 복병 한두를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면 라카르타입니다. 9번 마필. 요게 지금 외상 4등급 마필인데 강급됐어요. 지금 강급되면서 지금 5등급에 출전하고 있는데, 자, 요거 지금 최근에 지금 끝걸음 볼까? 지난 12초 6 지원 앱타임 13초 4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는데 일단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강한 편성 속에서 취입을 하다 보니까 늦게 올라오고 그러나 지난 경기 끝걸음 여력이 분명히 남았고, 조교 때 모습도 보면 변화가 분명히 뚜렷합니다. 조교 때 모습도 보면 분명히 힘이 찬 모습 속에서 탄력이 살아 있어요. 그런 마필의 이제 그 체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체격적인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 마필 제가 봤을 때 요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선두권이 만약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라면 얘가 날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9번마 라카르타 요거 조심하시고, 특히 삼복승식 하실 분들은 9번을 꼭 활용을 해 보십시오. 전개적으로 분명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9번마 라카르타 9번은 복병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도 이번 이제 4경주는 정리하면 안쪽 1번, 2번이 우선 입상 유력 마필이고, 특히 2번 하늘지향을 일단 높게 평가합니다. 2번 하늘지향을 높게 평가하면서 인기 마필 중에 2번을 좀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드리겠고, 복병은 외곽에 9번마 라카르타. 9번마 라카르타는 복병으로 언급을 좀 드리면서 9번 들어오면 난리 나죠. 그래서 9번까지도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 서울 3경주 시작했습니다. 이기입니다. 자, 서울시 3경주입니다. 4월 30일 일요일 서울시 3경주. 자, 5번 앞에 허빙거드. 이게 이번에 한번 찬스 많이 했는데 최근에 계속 앞선에가 나서서 버티기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약한 상대 많이 했고, 허밍버드 수입을 한번 올라왔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포화지로 쪽에서. 포화지로 쪽에서 제법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아예 큰 배당을 놓으실 분들은 아예 5번을 기본으로 해서 8번, 9번, 제로팩5, 레드테프까지, 그래서 5번 허밍버드가 우리의 중심화가 됩니다. 자, 5번을 기본으로 해서 뭐 배당 노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쪽에서 5번 허밍버드가 안쪽에서 앞섰습니다. 5번 허밍버드 그리고 9번 레드테프과 7번 이스펙트 두 마리의 2위 접전. 부산 경남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자, 부산 이제 3경주 국내산 6등급 1200입니다.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터 이제 부산 승부수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닥터코코를 믿고 가겠습니다. 닥터코코. 서성기수가 2마필만큼은 끌고 들어온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필 상태 상당히 좋고 최상의 컨디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태 좋아진 마필이 4번 마필 골든캠프입니다. 골든캠프. 골든캠프가 이 6등급 챔피언전에 많이 뛰어왔었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 노리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7번 닥터코코 놓고 한번 승부 들어갑니다. 선두에 4번 골든 캠프가 2위권까지 올라섭니다. 7번 닥터 코코와 그 뒤 4번 9번.
1200m 국산 6등급 경주 부산 경남의 3경주 결국 7번 닥터 쿠쿠가 이번 경주 직선주로 독주를 선보였습니다. 경절 2000m 제주 5경주 출발했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경마 제주 제5경주 들어갑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주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여기 안쪽에 2주의 마필이 좀 터진데 있는데, 자, 1번 마필이 마르스도 기본기 있는 마필이 시간 갔다 왔습니다만 마필 좋습니다. 2번만 8,000원. 문현진 기수가 항상 열심히 마필 갈고 출전하고 있죠. 그래서 안쪽에 1번, 2번, 안쪽에 1번, 2번도 지금 의지를 좀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거. 3번, 1번, 2번. 안쪽에 세 마필 1번, 2번, 3번, 3번, 1번, 2번. 정성스타 마르스 8,000원. 3등 일단 복대로 한번 돌리시고요. 1번이 빠르게 안쪽 치열하면서 2번과 2, 3, 선두는 1번 마르스가 잡고 있고 2번 2위까지 10번이 3위로 1번, 2번, 10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렉츠런파크 서울 2경주 출발했습니다. 4월 30일 일요일에 서울대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차입니다. 이번 피니스 클래스라는 마필이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피니스 클래스가 지난처럼 손을 안 맞고 선행만 외곽으로 아주 편하게 가는 이러한 전개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바로 이 4번만 루비 어게인입니다. 자, 불량주로에서 날라 들어왔었던 마필입니다. 자, 주로도 좀 젖어 있겠다. 이 루비 어게인이 딱 제가 볼때 주로 여권도 딱 맞고요. 자, 그래서 4번 넣고 루비 어게인 놓고요. 자, 배당으로 9번 5번 기프콘 바람향기까지 4번 넣고 때립니다. 루비 어게인이 2위로 5번, 4번 두 마리 앞섭니다. 5번 바람향기, 4번 루비 어게인, 6번 나울스카이였습니다. 렉츠런파크 서울 부산 경남 3경주가 시작됐습니다. 혼합 4등급의 1400m 승부입니다. 일요일 부산제 3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4번 마필을 믿고 가야 되겠습니다. 4번 마필 친구로 놓고 큰 배당이 나오면 외곽에 11번 대호전설 열솔 플라잉 리걸입니다. 자, 여기 12번 플라잉 리걸이 되게 조개 때 눈에 계속 밟히는데 이게 코딩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플라잉 리걸. 병합할 때 모습을 봐도 상위 등급 마필을 앞서가는 그런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4번 넣고 외곽에 11번 대호전설 열솔 플라잉 리걸까지는 배당으로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반말자가 좁히는 12번 플라잉 리걸 4번 12번입니다. 4번 12번 5번 초반 선행에 나섰던 4번 영광의 에이스 결국 종관 12번 플라잉 리걸의 도전을 뿌리치고 렉츠런파크 서울 11경주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경 다시 한번 승부 보겠고요. 자, 여러분 이번 컴플리트 밸리스 마방을 이적을 하면서 체중이 빠지면서 제 능력 발휘가 안 됐었는데 자, 이번에 체중을 회복을 하고 납니다. 일단 컨디션 자체는 최근 대비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마필의 능력은 일단 인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3번 우리 이거 제가 지난 경기에서 노렸었던 마필이죠. 우리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 경주 막판 18력이 여러 개 남았었던 마필 이번에 다시 한번 강공태세입니다. 자, 주력은 저는 4번만 우리하고 1번만 볼트맨입니다. 그래서 2번 놓고 4번 1번은 주력 막판 추천드리겠고 플래트 밸류 안쪽에 4번 우리 2번 4번 두 마리 팽팽합니다. 2번 4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6번 마이티우 5번 노던 타임 등이 따랐습니다. 금요일 경마 부산 제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가 되겠습니다. 부산 제5경주. 자, 이번 경주 준메인 승차입니다. 이제 중후반부 넘어서는 시점 속에서 배팅 강도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자, 이번 제5경주는 자, 준메인 승차입니다. 전반부 1, 2, 3, 4경주 지나면서 주로 파악은 다 됐을 것이고요. 자, 이번 경주 강하게 한번 승부를 던져보겠고 어쨌든 중고배당까지도 겨냥을 하고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1번만 로드 투 글로리 지난 경주 우승 차지하고 승급전에 나서는 로드 투 글로리 게이트 2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팔려주고 있고요. 여기에 외곽에 11번마 월드 클래스킥까지. 그래서 이번 경주는 지금 사전 인기도상 11번, 1번, 2두가 최저배당 팔리는데 저는 이 최저배당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월드 클래스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능력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제 2착, 2착, 3착, 3착 마필이 체격이 크지가 않죠. 조망만한 마필입니다. 460도 안 나가는 마필이에요. 450kg대 마필인데 글쎄요, 데뷔 초만 해도 이때까지 그 승급전에서 2차 갔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야 이건 좀 뛰겠다 근성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게 진짜 이 체격적인 한계를 보이는 건가?
올라오는데 파괴력이 좀 떨어져요. 앞말에 그런 한계점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래도 월드 클래스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 좀 크게 성장할 마필은 아니다. 뭐 짧은 거리에서 반짝하는 그런 그 정도의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이런 마필은 제가 볼 때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힘이 좀 떨어진다, 좀 근성이 좀 떨어진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늘어난 거리가 있지. 얘한테는 제가 볼 땐 결코 유리해 보진 않아요. 월드 클래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1200m 짧은 거리가 더 낫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얘도 약간 좀 거리가 짧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1400m 늘어난 게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고, 1번 마필 지금 이 로드 투 글로리도 지난 경주 선행 가서 버텨냈는데, 뭐 게이트 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만약 이거 선행 못 나가면 이거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좀 발주에 대한 그런 기복이 좀 있습니다. 보십시오. 1월 27일 날 15초이에요. S1F3 15초이. 완전 늦발했고, 2월 24일도 좀 발주가 느렸던 그런 가운데 강하게 몰아내면서 중반에 어쨌든 버텨냈는데, 지난 경기는 어쨌든 포화지로 속에서 앞에 갔었는데 14초 0 빠른 그런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드 투 글로리가 만약 여기서 선행 못 가면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로드 투 글로리도 그 발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11번 1번이 제가 볼 때는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어쨌든 준메인 승부처 가져가는 이유가 되겠고요. 11번 1번의 최저 배당이 좀 불안하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페가콘이다. 페가콘. 자,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경주 이 해피블루라 마필하고 코차이, 지난 경주 한번 여러분 돌려보십시오. 이 해피블루하고 막판에 두 마필이 정말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아쉽게 코차이로 2착에 그치면서 2착 승급을 하게 됐는데, 지난 경주에 근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피블루, 지난 경주 코차이로 페가콘을 이겼던 이 해피블루가 지난주에 뛰었었죠. 승급전 1800m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피블루가 이게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1800m, 그것도 승급전 첫 도전에서 우승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그 마필하고 코차이 접전이었다라면 전 이 페가콘의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나마 이제 힘이 차면서 경주력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지금 출전 주기도 한 주 미루면서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린 마필은 이번 마 페가콘입니다. 이번 마 페가콘. 자, 5경주 첫 번째 준매 승수에 추천드린 마필 이번 마 페가콘이에요. 이번 마 페가콘. 자, 이번 마 페가콘에 붙여서 제가 또 복병 마필 잘 챙겨놨습니다. 이번 경주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필들, 지난 경주 승부 없었던 마필, 이번에 칼 갈고 나오는 마필 제가 좀 또 챙겨놨는데, 그 마필하고 2번하고 붙어 들어오면 제가 일단 30배 이상 배당 나와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5경주 첫 번째 준매 승부처 30배 이상 배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5경주 첫 번째 준매 승부처, 자, 제가 여러분께 현장에서 그 복병 마필 현장 속보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번 마 페가콘을 추천드리면서, 자, 부산지 5경주 준매 승부처 다시 한번 배당 노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부산지 6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뭐 3번 황우대 장군, 이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쵸? 이거 뭐 제가 데뷔전부터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적중을 했었던 마필인데, 뭐 데뷔전 이후에 지난 경우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모습으로 어쨌든 2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윤영석 기수하고 두 번의 호흡을 맞췄는데, 이번에 정도윤 기수가 교체가 됐어요. 뭐 윤영석 기수가 지금 이번 주 기승 정지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윤영석 기수가 뭐 신인 기수에서 패기는 있는데 키가 꽤 큰 기수입니다. 윤기정 기수의 예전 뛰었던 그 윤기정 기수의 아들이 되겠는데, 키가 좀 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행 자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승 자세가 높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끌고 들어왔던 황우 대장군인데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기수의 기승수를 떠나서 마필이 스스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도현 기수, 어째 정도현 기수 노련한 기수잖아요. 능력이 있는 그런 기수잖아요. 정도현 기수의 기승이라면 얘의 능력을 좀 더 뽑아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황호 대장군 얘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고 싶진 않아요. 여기 7번막 금화데프트 3번 7번이 대길인데, 7번막 금화데프는 금화데프트는 뭐 부담점이 낮아졌긴 합니다만 지난해는 끝걸음이 여러 개 좀 없었어요. 그래서 금화데프트는 조금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금화데프트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어쨌든 3번 인정을 하겠고, 여기서 생각보다 덜 팔리고 있는 마필이 6번막 글로벌 히트인데 김혜선이가 타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 경남신문 대상 경주에서 너무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자, 4.5kg 감량이 좀 있고, 이번에 얘가 조교 때 모습이 좋습니다.
조교 때 모습 보니까 뭐 탄력감이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나와주던데 뭐 일반 경주도 제가 볼 때 분명히 통한다라고 보고 있고 조교 때 모습 제가 볼 때 금화 데프트보다 오히려 글로리 히트가 제 눈엔 더 들어옵니다. 탄력이라든지 발 쓰는 그런 모습 또한 뛰는 그런 걸음의 그런 짜임새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6번마 글로리 히트 전 이 마필을 좀 들팔이는 마필인데 이 마필을 좀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글로리 히트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십시오. 김혜성 기수가 아주 뭐 앙칼지게 한번 타줄 겁니다. 그래도 이번 경주는 일단 3번마 황후대장군 하고 6번마 글로리 히트 그래서 3번 6번 이두를 좀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이마필들 활용해서 6경주 한번 현장에서 잘 정리해서 6경주도 뭐 짭짤한 그런 환수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이기는 마번 현장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경마 부산제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부산 경마 중 가장 힘을 실어보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 메인 승처입니다. 자, 금요일 부산 메인 승처. 자, 노림수 마필 한도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고 그 마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이번 경주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저 부산은 금요일날 후반부 7, 8경주 연속 승부처인데 자, 7경주 메인 승부처예요. 이번 경주 메인 승부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눈에 뻔히 들어오는 마필 3번마 인디불패 5번마 여수 파이터. 문제는 인디불패가 지금 부담저항이 지난해 58kg 또 부담저항 올라갔고요. 조교는 좋아요. 여수파이터도 조교는 좋은데 얘도 데뷔 이후에 가장 높은 부담량 57kg의 부담량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3번 5번 2두가 지금 세게 팔리는데 일단 준비는 잘 돼 있고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들이죠. 그러나 3번 5번 인디불패도 일단 앞에 가려고 할 것이고 여수파이터도 지난해 앞에 가서 버텨내면서 퀴나리라 마필하고 3차 했던 마필들하고 큰 마신차를 보여줬었죠. 인디불펜 지난 경주 역시 뭐 앞에 갔다 많이 좀 무너졌는데 일단 3번 5번이 주행 습성이 일단 뭐 선두권에 붙어가는 그런 전력이죠. 여기에 지금 라이트 스토리도 지금 덤비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이트 스토리가 지난 경주 변화가 왔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바로 따라가면서 이번에도 앞에 붙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 인디불패도 부담량이 높고 지금 여수파이터도 부담량이 높고요. 뭐 라이트 스토리는 부담량이 영향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얘네들이 지금 앞선에서 지금 전개를 펼치다가 선두권이 제가 할 때 분명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3번 5번 안고는 가들 제가 볼 땐 다 후착 대상입니다. 후착 대상이고 지금 외곽에 10번마 디먼 스파이도 팔리는데 디먼 스파이는 3월 19일 제가 추천드리면서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적중을 만들어냈던 마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마필인데요. 이번에 조교 내용은 좋은데 얘는 능력이요. 이때는 편성이 약했습니다. 약한 편성에서 올라온 걸음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볼 때 편성도 강하고 일단 뭐 디먼 스파이는 안고는 가더라도 이건 진짜 딱 본전 받치기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도 인기 마필이죠. 5번, 3번, 10번이 인기 마필인데 여기 6번도 팔리고요. 이 인기 마필들을 제가 볼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전 메인 승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인기 마필에 허를 찌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어요. 허를 찌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는데 자, 그 마필이 뭐 최근에 강한 편성 속에서 계속해서 한타 부족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쉬움을 남겼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 경주는 일단 진로가 막혔고 일명 고롯이라 그러죠. 마필은 뛰려고 하는데 앞에 진로가 막히면서 기수하고 싸우다가 힘을 소진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이 자, 이번에는 이래저래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 조교 때 모습 보니까 완전히 말이 미쳐 있습니다. 자, 그 마필 한두 제가 노림수 가지고 있는 마필 한두가 있는데 그 마필은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림수 마필 아예 저는 그 마필을 이번 경주 축으로 놓고 때리면서 자, 인기 마필들 3번마 인디불패 5번마 여수파이터 6번마 라이트 스토리 10번 마필 디먼 스파이까지 다 후착 대상입니다. 다 후착 대상이고 이건 다 후착 대상이고요. 제 노림수 마필 그 녀석을 축으로 놓고 자, 메인 승부 들어가겠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 인기 5위권 밖으로 밀려 있습니다. 인기 5위권 밖으로 밀렸기 때문에 뭐 인기리 마필 3번하고 붙어 들어와도 또 인기마 5번마 여수파이터하고 붙어 들어와도 절대 10배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 배당 한 15배 만약 3번 5번 부러질 경우에는 뭐 30배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인 승부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있는 배팅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7경주를 자,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자, 7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그 노림수 축마 현장에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반드시 잡아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금요일 마지막 제 8경주, 그 부산제 8경주 들어갑니다. 1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7경주 이어서 연속 승부 갑니다. 두 번째 금요일 부산 두 번째 주매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단거리 1200m 이건 난타전인데 5번 마필 대망의 길이란 마필 권호찬이가 타고 있습니다. 종반 추입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권호찬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지난주 부산 일보배에서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인데 얘도 까딱하면 지금 못 올라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계속 뭐 일마시자도 안 나긴 했었습니다만 착차 없이 지금 추입으로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사실 간당간당합니다. 대망의 길 솔직히 제가 볼 때 간당간당해요. 늦추입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여러분이 노려보실 마필이 1200m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 좀 여러분 노리셔야 돼요. 1200m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마필. 어떤 마필들이 1200m에서 강점을 보일 수가 있겠고 또한 그 마필들의 변화가 어떤지 그러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뭐 닥터 시저 같은 경우는 뭐 선두권에서 버티는 유형인데 안쪽에 빠른 마필도 있어가지고 히트에 가면 선행이에요. 얘가 무조건 선행입니다. 얘가 무조건 선행이고 여기서는 최은경이가 지금 98승이기 때문에 100승을 위해서 막 가열차게 몰아칠 텐데 얘 때문에 이 닥터 시저가 지금 경주 그 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1번, 3번이 선두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속에서 3번바 닥터 시저가 인기 2위인데 얘도 좀 불안합니다. 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 말씀드렸죠. 1200m 강점을 보여주기로 마필. 부산항 갈매기는 저는 안 봅니다. 이번에는 지난 경주 오랜만에 2차 왔는데 조교 때 모습 별로예요. 전. 그래서 바로 이 10번만 온누리 질주란 마필 제가 지금 이거 노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온누리 질주란 마필은 짧은 추입형의 마필이죠. 1400m는 얘한테 안 어울려요. 뒤에서 늦게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데 어쨌든 얘는 짧은 추입 마필인데 이번에 조교 때 모습 살아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얘는 특히 1200m에서 상당한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마필이고요. 1200m 얘 주력거리입니다. 근데 요거 지금 생각보다 안 팔리는데 최근 대비 조교 때 모습은 가장 좋은 그런 활력과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온누리 질주 요거 제가 여러분께 이번 경우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한 대의 그 1200m 강점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적표 보십시오. 전적 한번 살펴보십시오. 로키스카이. 자, 16번에 공백이 있습니다만 조교강도 최근 대비 가장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자, 이 마필이 12월 달부터 들어오면 경주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만 16주 만에 충분히 휴식을 가지면서 조교 강도까지 끌어올렸고요. 자, 이 로키스카이도 이 1200m에서만 선전을 했었던 마필이에요. 1200m에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던 마필입니다. 요것도 좀 들팔리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이 로키스카이가 상당히 지금 조교 때 내용도 좋고요. 이번에 요거 할만한 편성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4번까지. 자, 그래도 이번 경우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 들팔립니다만 4번 로키스카이, 10번만 온누리 질주. 다시 강조를 드리면 1200m에서 강점을 보이는 마필들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도 이번 경주는 10번 마필 온누리 질주, 4번 마필 로키스카이 이 이두가 윤 기자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복병이 되겠고요. 이 이두를 잘 활용해서 마지막 경주도 다시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5번 이거 대망일 요거 빠지면 마지막에 또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뭐 주로 상황도 잘 파악을 좀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한번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 마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배당 한번 잡아낼 수 있도록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도 현장 속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금요 경마 부산 1경주부터 마지막 경주까지 다 들여다봤는데 어쨌든 제가 금요일도 오랜 시간 투자했고 철저히 준비를 잘했고 내용적으로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주로가 좀 따라와 줘야 되겠고 또 운도 좀 함께 해줘야 되겠는데 지난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꼭 찾아오신 우리 팬 여러분께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